김민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불황의 골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재고가 역대급으로 쌓였다는 점에서 불황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또 우리 경제는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점 때문에 불안감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코로나 관련 규제들이 완화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이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재고 뭐 얼마나 쌓였길래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겁니까? 네, 상당한데요. 이 통계청 발표를 보면 네. 반도체 1월 재고량이 한 달 사이에 28%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반도체 재고율이 265.7%를 기록했는데 네.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약 2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6년 만에 최고. 네, 맞습니다. 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재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 예.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제품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율이 265%라는 건 반도체를 새로 100개를 만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누적 재고가 260개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누적 260개니까 네. 100개를 새로 만들 때마다 또 생기는 거네요? 네, 새로 쌓이는 재고가 160개가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제조사별로 이 재고 자산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안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제 네. 금융감독원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이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재고 자산이 작년 말에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예. 1년 전과 비교하면 41조 원대에서 52조 원대로 1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20% 넘게 증가했고요. 특이한 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을 빼서 보면 재고가 16조 4천여억 원에서 약 29조 원으로 1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예. 재고 자산이 10조 원가량, 전체 재고 자산이 10조 원가량 늘었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12조 원 넘게 늘었으니까 예. 결국 이제 TV나 스마트폰 혹은 뭐 가전 같은 다른 부문에서 음. 재고가 줄어들었을 때 반도체 재고는 오히려 76%나 급증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네. 또 SK 하이닉스를 살펴보면 네. 작년 3분기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재고 자산이 1년 사이에 8조 9천여억 원에서 14조 6천여억 원으로 5조 7천여억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네. 증가율로 보면 무려 64%가량 증가한 것이고요. 예. 이제 아직 사업 보고서를 제출은 안 했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기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예. 아마 15조 원을 돌파했을 것이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똑같은 처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다 이런 것 같은데 아니 한동안은 작년만 해도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인도 기간이 뭐 1년 맞아요. 뭐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네네.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코로나 시기에 좀 공급이 부족했던 때와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넘치는 상황인데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탓에 수요가 부진해서입니다. 예, 예. 대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작년 4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D램 매출이 3분기보다는 약 2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매출이 35% 정도 줄었을 것으로 봤고요. 예.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D램 매출은 32.5%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외에서 모두 판매가 부진한 거였고요. 네. 또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파는 수출 현황도 녹록지가 않은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수치를 보면 2월 반도체 수출이 1월보다 42%나 넘게 급감했습니다. 무려 수출이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실적을 깎아먹으면서 전체 수출도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이 심지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반도체 경기에 반등 없이는 당분간 우리 수출 회복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보니까 네. 반도체 불황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 전체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18%대였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 다음이 석유 제품인데 네.
석유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64%포인트 줄어들고 네. 만약 반도체 수출이 20% 감소하게 되면 예. 성장률이 1.27%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예. 또 재고가 쌓이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뭐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실적 어닝 충격이 있었잖아요. 전망 어떻습니까? 전망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2022년도 예. 잠정 실적 공시를 찾아보면요. 예, 예.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8%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감소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나오시듯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8% 줄었습니다. 아이고. 특히 1조 9천억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을 냈는데 네. 이제 10년 만에 적자 전환한 셈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을 연합인포메스 단말기에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올해 20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약 17% 그리고 영업이익이 8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또 19개 증권사에서는 SK 하이닉스 매출이 56%가량 줄어들고 약 2조 8천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인 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만 예. 이번 1분기에 수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했습니다. 예. 제조사별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 위기 대처 방안들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면 네. 당연히 감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제품에 웨이퍼 투입을 적게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거나 차세대 제품 공정으로 바꿔서 자연 감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 반도체라는 게 과거 한 80년대부터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호황기도 있었고 불황기, 요즘처럼 이제 불황기도 있었는데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불황이 언제쯤 극복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네, 전문가들은 좀 이르면 2분기에 네.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 상황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네요. 네, 올해 안으로 회복될 수 있을 어, 거라고 예, 대부분 예. 봤는데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자산운용사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인지를 들어봤는데 네. 일단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스페셜티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스페셜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뭐 챗 GPT 열풍도 그렇고 좀 수요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도체 업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면 예. 이것도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당국에서는 대규모 국내 투자를 늘리고요. 또 차세대 생산 라인 구축하는 것 등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달 중에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또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 개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이제 2월 달에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강화법인 이른바 K칩스법의 국회 통과가 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반도체 세액 공제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을 이제 핵심으로 하는 그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네.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고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 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우리 반도체 재고율 또 여기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까지 이민재 기자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